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교류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아가 강화되거나 오염되거나 실종되거나 하는 상황을 다뤘었습니다. 자아는 총 세 가지가 있었죠. 초자, 자, 이드. 이 세 개가 다 자아예요. 이 초자나 이드는 다른 거고 자아만 나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여기 자아라고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드라고 하는 욕구 덩어리로 태어납니다. 욕구 덩어리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욕구를 억제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죠. 우리가 타자들과 교류를 하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우리를 억제하려고 하는 게 초자아가 아니에요. 우리를 억제하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죠. 타자의 욕구들인 거죠.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욕구가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나의 욕구를 타자의 욕구를 위해서 억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나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대상이 주로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은 우리의 욕구를 억제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들을, 즉 욕구를 수용해서 받아주면서 우리의 욕구를 강화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린 긍정 감정을 내뿜으면서 우린 자존감도 올라가고 우리가 기쁨도 맛보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혹은 억제시키기도 해요. 부모의 욕구 혹은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를 진출했을 때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어떤 욕구들. 이거는 부모의 욕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회의 욕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욕구들과 내 욕구가 충돌하면서 내 욕구를 억제하게 만들기도 하죠. 억압하기도 하죠. 이 역할을 다 부모가 해요. 그런데 나를 억압하게 만드는 타자들의 모든 욕구들이 나에게로 들어온 과정을 초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억압하는 게 초자아가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나를 억압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내가 내 이들을 억압하는 것으로서 형성된 나를 초자아라고 합니다. 외부의 타자의 욕구하고 초자아는 달라요. 이게 좀 헷갈려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타자의 욕구하고 초자아는 다른 거예요. 먼저 이드라고 불리는 내 욕구는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타자의 욕구가 내 욕구를 억압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타자의 욕구와 초자아는 어떻게 다르냐면 타자의 욕구를 내가 수용해서 어떤 이유로 수용하든지 타자의 욕구가 내가 좋아 보이기도 해요. 내가 타자의 욕구를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싫지만 그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타자의 욕구를 통해서 나를 억누르기로 결심한 나예요. 그거를 초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밥이 어린아이 때예요. 이 밥이 단단해서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밥을 못 먹게 하겠죠. 어머니는 그 밥을 못 먹게 해야 되겠죠? 이걸 먹으면 아기가 밥을 먹으면 체하니까. 그래서 안 좋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을 아기가 먹으려고 할 때 엄마가 그걸 못 먹게 해요. 이 못 먹게 하는 행위는 타자의 욕구입니다. 엄마의 욕구예요. 자, 그런데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엄마가 내가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욕구를 억압했죠. 그래서 뺏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두 가지 반응을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빼앗아간 엄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를 미워해서 내 욕구를 억압한 엄마를 미워하는 그러한 타자의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나가 초자예요. 그럼 나의 초자는 상대방이 강력한 힘으로 내 욕구를 억압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락하지만 그렇게 내 욕구를 억압하고 가져간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내 초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인데 엄마가 내가 먹는 음식을 빼앗아 갔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욕구를 억압했죠. 엄마가. 그런데 나는
그 엄마가 무리하게 힘으로 나를 눌러서 이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내 욕구가 억압이 됐지만, 먹고 싶은 욕구가 억압이 됐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엄마가 그것을 빼앗아간 것도 감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충분히 빼앗아가는 과정이 달랐겠죠. 전자보다. 전자에서는 확 뺏어가서 상실감이 갑자기 커지니까 빼앗아간 엄마의 힘 때문에 빼앗기기는 했지만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형성됐다면, 나중에 두 번째 엄마는 빼앗아가면서 이거는 네가 먹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달콤한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욕구는 억압이 됐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다른 새로운 욕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욕구가 더 좋아서 먼저 억압된 욕구는 잊어버리거나 충분히 이 새로운 욕구가 그것을 대체시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억압된 욕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새로 나타난 욕구의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억압하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나를 억압한 것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보다, 싫어하는 마음보다 내 욕구를 억압은 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과정의 변화, 과정의 차이를 통해서 내 초자아는 긍정적인 초자아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초자아가 될 수도 있죠. 좀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긍정적인 초자아와 부정적인 초자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초자아가 형성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한 이 두 가지처럼 외부 타자의 욕구가 부딪혔을 때 그 타자의 욕구가 내 욕구를 억압할 때 그걸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혹은 어떤 경우는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연습이 많이 돼서 타자의 욕구가 들어와서 내 욕구를 억압해도 그걸 싫어하지만은 않고 다른 어떤 그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욕구를 그 타자에게서 찾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내 욕구를 억압한 엄마가 기뻐하는 걸 본 거죠. 내가 먹던 밥이 소화가 안 되는 거를 엄마가 알고 그 밥을 빼어서 갔는데 내가 빼앗겨오고 엄마를 쳐다보는 그 모습을 엄마는 더 좋아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빼앗아 갔는데도 이 아이는 울지 않네, 나를 보고 좋아하네 라고 하면서 엄마도 기뻐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욕구를 찾은 거죠. 어머니로부터의 사랑의 욕구를 찾은 거죠. 기뻐하는 나를 보면서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겼지만 다른 소통이 일어나면서 그 빼앗기는, 억압되는 욕구를 억압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정서가 만들어지는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이것을 욕구를 간 다음에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막 때렸다고 쳐봐요. 욕구가 억압된 다음에 나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욕구를 쥐려고 하는 태도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전부 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초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반대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욕구도 마찬가지죠. 내 욕구도 충족을 충분히 시켜주는 것이 내가 행복감을 누리는데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것도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욕구가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가 내 욕구를 충족시켜줬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충족시켜준 방식이 늘 똑같지는 않아요. 옛다 하고 던져줄 수도 있고, 그냥 젖을 줬는데 젖을 주면서 아이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굉장히 깊은 거죠. 그래서 젖을 줄 때 젖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주면서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방식으로 젖을 줬어요. 이 아이는 욕구를 충족시켰죠. 욕구를 충족시켰으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때 어머니와 교감했던 그 느낌도 받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다음에도 다른 욕구를 충족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욕구 충족할 때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욕구를 충족시킬 때도 어머니가 나에게 욕구 충족을 시켜줄 때 품었던 좋은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욕구 충족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욕구는 충족이 돼요. 엄마 젖줘.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아이를 젖을 주는데 엄마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계속 때리는 거죠. 아유 미워. 멍덩이도 치고 아우 아프잖아. 이렇게 혼을 내는 거죠. 이 아이는 먹고 싶은 욕구는 충족이 되지만 다른 정서는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욕구가 충족된다고 해도 그 충족되는 욕구 속에 다른 감정들이 이입이 되면서 욕구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드가 달라져요. 그래서 초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욕구가 잘 충족된다고만 해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온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감정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 욕구를 집착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욕구를 다 충족시키고 사는 사람, 혹은 실제로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메마르고 오히려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더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자기의 욕구를 타자에게 내어주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욕구를 포기했을 때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욕구를 포기했을 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정서적 안정을 누려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욕구를 포기하는 데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초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타자의 욕구가 초자가 아니라 이 타자의 욕구에 대해서 내가 했던 반응, 그리고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도록 교류했던 어린 시절과 그동안의 인생 속에서의 타자와의 교류, 이런 것들이 초자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욕구를 다루어왔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이드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자아는 이 초자와 이드를, 이 사이를 조율하는 힘이라 그랬죠. 자아는 초자와 이드 사이를 조율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아는 또 어떤 형식으로 초자가 형성되듯이 이드가 형성되듯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그 관계를 아주 단순화시켜서만 이 양쪽을 조율하는 관계들을 설명을 했었죠. 강화시키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는 구조로 이 자아가 설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이를테면 자아가 이런 반응을 한번 보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는 오염이나 실종 부분에서는 부모 초자, 즉 부모자가 이 자아를 오염시켰을 때는 부모가 금지령을 내리거나 드라이브를 줘서 꼭 해야 될 일들을, 부모의 율법인 거죠. 부모의 법적 용어들을 사용해서 지시적으로 가르쳤던 내용들 혹은 보호적으로 습득시켰던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력을 상실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른 사람과의 교통 속에서도 부모와의 교통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어냈던 삶의 방식, 교류의 방식으로 나타냈던 것들이 부모자, 즉 초자의 오염된 자아의 형태였던 거였죠. 그리고 내가 욕구 충족을 계속해서 성취시켰던 어떤 것, 난 밥을 먹어야 건강해. 그래 밥만 먹는 거죠. 사실은 밥보다 더 중요한 건 채소이거나 과일일 수 있는데 밥을 먹어야 건강해 해서 내가 그동안 충족시켜왔던 어떤 욕구들이 지금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욕구로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래서 나의 자아를 오염시킨 어린 시절에 내가 욕구를 충족시켜왔던 방식의 어떤 오염. 그게 이드가 자아를, 즉 그 아이 자아가 어른 자아를 오염시킨 방식들이었죠. 그럼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 자아의 방식에서 조금 더 진보를 해서 오늘 초자아와 이들을 설명했던 방식으로 좀 깊이 있게 교묘하게 다양한 형태의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죠. 자아는 사실은 공백이라 그랬죠. 없는 거예요. 부모가 초자아를 많이 강화시키도록 아이를 유도하면 그 아이는 자아가 형성될 수 없겠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강압적으로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자아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 가르쳐요. 너는 눈을 뜨면 안 돼. 다른 데로 눈 돌리면 안 돼. 공부만 해야 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 자아가 형성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초자로 이 아이를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서 부모가 지시하는 내용들이 잘못된 초자의 형성을 초래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책을 통해서든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든. 그래서 부모가 지시하는 금지령이나 드라이브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부모가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그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의 자아를 강화시키면서 부모가 시킨 금지령과 드라이브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서 부모가 형성해낸 부모자, 부모가 형성해낸 그 초자를 하나씩 하나씩 비판해낼 수 있는 반면교사로서 부모의 지시사항들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구조화시키면서 부모가 그동안 시켜왔던 것들을 반박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거죠. 그렇게 형성되는 게 자아. 그렇게 자아가 초자아를 넘어서서 강력한 자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라요. 어떤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게 되냐면 사람이 이 말로 전달해서 가르친 금지령이라고 하는 말로 전달해서 가르친 내용보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것에 훨씬 더 인간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적인 마인드, 자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초자와 부모자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주입했던 많은 금지령과 드라이브들을 생각으로는 비판해내도 내 삶이 거기에 묶여서 살아왔다면 다음에는 내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내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염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부모가 가르친 부모와 함께 살아온 삶의 방향 속에서 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그게 틀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부부가 만났을 때 버겁거리다가 서로 서서히 맞춰가는 것처럼 내가 마련한 내 이성을 가지고 내 판단력을 가지고 형성해서 비판한 부모가 가르친 금지령과 드라이브들을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거죠. 성인이 돼서 부모 곁을 떠나면서부터 계속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급기야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부모가 아닌 다른 외부로부터 형성됐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가 프로그래밍 시켜놓은 내 삶의 패턴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아주 강력하게 강화될 수 있어요. 초자아를 뛰어넘어서. 쉬운 과정은 아니죠. 쉽지 않죠. 이 과정까지 가려면 그만큼 생각을 나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고도로 자아가 강화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낸 사람들은 자아가 아주 강화돼서 오히려 더 튼튼하고 강력한 나, 오히려 더 건강한 나를 발현시킬 수 있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무던한 노력이 이 안에는 필요하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금지령과 드라이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기능적인 아주 사회에 잘 영합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그런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의 소모들이 필요하죠. 그만큼 조금 좋게 말하면 독립적이 되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이거나 독단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으나 조심해야 될 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심지어는 부모가 그렇게 심겨놓은 금지령과 드라이브조차도 극복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만을 갖게 되고 모든 외부에서 오는 그런 논리들을 다 비판하고 보는 습관들이 생기게 되죠. 그만큼 자아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건 결코 아니죠. 다 비판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게. 그래 결국 부모가 만들어줬던 그 금지령과 드라이브까지도 비판을 해서 내가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나의 자아를 강화시켜낸 거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긍정적인 능력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 부모의 금지령과 드라이브가 그 부모의 억압이 컸으면 컸을수록 이 자아가 너무 강해져서 모든 상황들에 접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힘들어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조율을 조금 잘 해낼 수 있는 것도 또한 다른 자아, 강화된 자아의 어떤 실력이겠죠. 이드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 어릴 때 충족시켜왔던 욕구를 멈출 수 없어요. 그 욕구를 내가 어린 자아로서 아이자 당시에 충족시켜왔던 나의 욕구들을 계속 강력하게 발현시키다 보니까 타자로부터의 욕구가 타자의 욕구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삶을 살아가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내 욕구와 타자의 욕구를 조율하는 방법들을 익혀내는 거죠. 그래서 내 욕구들을 누르고 죽이는 방법들을 연습해서 결국은 오염된 이드로부터 오염된 자아, 즉 아이자로부터 오염된 어른자에서 이 오염을 다 걷어내고 건강한 어른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자기의 욕구를 더 많이 억압하는 거예요. 자아가. 계속 자기의 욕구를 더 많이 억압해서 결과적으로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욕구를 발현시키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양쪽으로 오염될 수 있거든요. 초자에서 자아로도 오염이 되고 이드에서 자아로도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자아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초자로부터 오염된 것들도 방어해야 되고 이드로부터 오염되는 것도 방어해야 돼요. 내 욕구도 눌러야 되고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오염도 논리적으로 계속 방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일수록 자아는 강화되지만 그 강화된 자아가 결코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욕구는 누르고. 그래 결국은 내 행복감은 기쁨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만들어내기 힘들죠. 그리고 타자의 욕구를 계속 방어하는 습관 때문에 타자와의 교류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나친 자아의 강화도 어떤 측면에서는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른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너무 좋은 어떤 당연하게 자아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은 것으로 인지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자아는 처음부터 없었다니까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초자아와 이드 사이에서 이 둘을 조율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해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게 가장 건강한 자아의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 역할이 이 초자아와 이드가 너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이 병들어 있는 오염된 초자아와 이드를 다루기 위해서 자아가 지나치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 자아가 극대치로 강화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드 쪽에서 누려야 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초자아로부터 누려야 될 것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아가 강화되는 게 꼭 좋지만은 않다. 그게 많이 강화되는 게 좋지만은 않다. 적절한 게 좋다. 결과적으로는 초자아도 적절한 게 좋고 이드도 적절한 게 좋고 자아도 적절한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적절하게 서로의 교류 속에 있는 그 전체가 다 자아예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아로 잘 마무리하면 나는 좀 어떤지, 나의 초자아는 어떤지, 나의 이드는 어떤지, 나의 자아는 어떤지 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